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잇몸이나 치아를 잘 써가지고 평생 임플란트를 안 하고 살 수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양재역에서 턱관절 이갈이 치아 교정을 치료하고 있는 가나가 치과원장 박한성입니다. 너와 나의 은퇴학교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은 환자분들이 관심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이 되게 중요해요. 치료보다는. 근데 사람들이 예방은 중요하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거 투자를 좀 잘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치과를 가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요즘 보면은 임플란트 굉장히 많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많고요. 환자분들도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웬만한 분이 임플란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어요. 요즘 보면은 건물마다 치과가 있거든요. 보시면 무슨 치과인데 그 치과 이름들 중에서 무슨 플란트 치과 엄청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내가 임플란트 잘한다. 그걸 갖다가 치과 이름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임플란트 잘한다. 근데 임플란트 잘하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를 환자가 안 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료보다 예방. 임플란트가 아무리 좋아도 임플란트를 많이 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씹히기는 씹혀요. 하지만 씹는 맛이 안 난다고 그래요. 씹는 맛이라는 게 이게 맛있다 맛없다의 맛이 아니라 우리가 식감이라고 하죠. 음식물을 씹을 때 식감. 치아라는 거는 치아하고 잇몸뼈 사이에 치주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을 씹거나 이렇게 씹을 때 그 자극이 뇌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임플란트는 뼈에 딱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냥 단순히 씹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음식을 먹을 때 그 식감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못 느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잇몸이나 치아를 잘 써가지고 평생 임플란트를 안 하고 살 수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아 건강을 위한 예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치아 예방이라고 하면은 양치질, 거기를 제일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양치질 많은 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의외로 양치질 매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스케일링,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번은 건강보험에서 스케일링을 보험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것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유, 그냥 나중에 임플란트 하지 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플란트는 내 치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방이라는 게 내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운동을 하려고 다 생각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운동을 실천해서 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양치질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고 해도 이 습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닦이는 부분은 100번을 닦아도 그 부분은 안 닦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이제 치석이나 세균이 쌓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통해서 그런 거를 이제 제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신 분들이 진짜 계세요. 스케일링을 안 받으신 분들한테 왜 스케일링을 안 받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스케일링을 받고 나면 너무 아프대요. 그래갖고 안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잇몸이 안 좋으니까 아픈 거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잇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예방적인 목적으로 스케일링을 주기적으로 받을 때는 아프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잇몸이 안 좋을수록 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받아야 되는데 아프니까 안 받는다고 하면서 안 받아요. 그럼 점점점 잇몸은 더 나빠지고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게끔 잇몸이 나빠집니다. 요즘 특히 심각한 치과 질환이 있나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치과 질환 하면은 뭐 충치, 잇몸병 이렇게 제일 많이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충치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충치라는 거는 치아가 썩어서 특정 뭐 치아 한두 개 정도 썩어가지고 그것만 치료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잇몸 질환이 무서운 게 어느 정도 나빠질 때까지는 내가 인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뭔가 증상이 나타나서 치과를 가면은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잇몸 뼈는 나빠질수록 점점점 녹아서 내려가는데요. 이게 한번 내려간 게 올라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잇몸 뼈를 최대한 안 내려가게끔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치 잘하고 스케일링 잘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턱관절도 치과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뭐 입을 벌릴 때 소리가 난다든지, 뭐 입 벌릴 때 뭐 턱이 뻐근하고 아프다든지, 턱관절이 아프신 분들이 처음에 딱 턱이 아프면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관절이고 뼈니까 정형외과를 가야 되나 생각을 해서 정형외과를 제일 많이 갑니다. 일단 환자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또 한의원이에요. 그럼 한의원을 또 가요. 그런데 또 왜 한의원을 가셨냐고 여쭤보면은 턱도 아픈데 그러신 분들이 뭐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간 김에 거기서 그냥 모든 걸 다 치료하려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턱관절을 치과에서 치료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우리가 가위를 오래 쓰면요, 접합 부분에 나사가 헐렁거리는 느낌 아실 거예요. 그럼 그럴 때 그런 가위 어떻게 고치세요? 대부분이 거기를 조여서 쓴다고 해요. 이거 100점 만점에 50점짜리 답변입니다. 왜냐면은 조여서 쓰잖아요. 그러면 또 얼마 안 가서 또 헐렁해져요. 그럼 또 조여야 돼요. 그런데 그런 가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가위의 특징이 뭐냐? 이 날 부위가 무뎌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물건을 자르더라도 아무래도 이쪽에 힘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가위를 제대로 고치기 위해서는 날을 갈아주고 여기를 조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럼 그 날이라는 게 무엇이냐? 치아 맞물림, 교합입니다. 치아 맞물림과 턱관절은 관련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치아 교합 부분을, 맞물림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치과의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에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뭐 정형외과에서 뭐 물리치료를 받고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하는 거는 그냥 이 가위에 이 부분을 조여주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턱관절 치료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 게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정형외과든 한의원든 가서 치료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반쪽짜리 치료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치아를 망치고 잇몸을 녹이는 최악의 습관은 무엇인가요? 일단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양치질. 이거 너무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여기에 뭐라고 말씀 더 드릴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치과 가서 스케일링하고 하는 건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잇몸이 나빠지는 게 당연히 세균, 치석 때문에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유튜브 보면요, 치과 의사분들이 나와갖고 나 망해도 좋으니까요, 양치질 이렇게만 하시면요 뭐 치과 갈 일 없고요, 막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또 열심히 봐요. 그런 영상일수록 또 조회수도 많이 나옵니다. 열심히 보는데, 만약에 의사분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만 목욕을 하시면요 병원을 갈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뭔가 부족하죠. 그런데 왜 치과 의사한테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둘 다 중요한 거 맞습니다. 깨끗이 닦는 거 뭐예요? 위생이에요. 위생. 위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위생은 너무 기본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미 이 위생의 단계는 뛰어넘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 위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구강은요 7, 80년대도 아니고 5, 60년대 위생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치석이나 세균 때문에도 치아 잇몸뼈가 녹지만, 우리 아무리 단단하게 박혀있는 못도요 이렇게 옆으로 계속 흔들어 보시면 쑥 빠집니다. 치아가요 이런 힘에 약해요. 수평력에. 이 수평력을 치아에 가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갈이입니다. 그래서 치석이 하나도 없어도요 이런 힘을 계속 받으면 잇몸뼈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잇몸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관리를 잘하고 치과도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 잇몸이 안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 잇몸 안 좋은 것을 누구 탓하는지 아세요? 조상 탓을 해요. 우리 집안이 원래 잇몸이 약해. 이 얘기는 유전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유전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게 유전입니다. 근데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였어요. 우리가 잇몸이 나빠지는 게 세균적인 문제도 있지만 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이 세균적인 문제만 생각을 했지 이 힘 쪽에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 관리를 안 해놓고 나빠지는 거를 막을 수 없다고 그냥 유전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 힘에 관한 측면도 꼭 생각을 하시고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양치질을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안 닦이는 부분은 안 닦이니까 그 부분은 스케일링이나 이런 걸로 해소를 합니다. 그런데 위생적인 문제 말고 힘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쪽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쪽 관리는 안 하면서 잇몸이 나빠지면은 조상 탓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건데 못 막고 나중에 나빠지고 나서도 임플란트하고 뭐하고 하면서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그런 경우입니다. 한국인들의 이갈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갈이를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고요. 이갈이를 보통은 우리가 소리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환자분들 검진을 하고 나서 이를 많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자분들 대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냐면 저 여태까지 이 간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소리가 안 나는데 누가 얘기를 해주냐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 많이 아시잖아요. 가스라이팅이 별게 아니고요. 계속 듣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을 보면은 좀 바보같이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들도요, 일상생활에서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를 갈면 소리 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소리라는 거는요, 뭔가 상황이나 이런 게 맞이하지 나는 게 소리예요. 보시면 제가 이 소리를 내는 것도요, 처음부터 이 소리 낼 수 있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연습을 해갖고 이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를 갈면 소리 난다는 얘기는 이러면 무조건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근데 소리가 안 난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를 갈아도 소리가 안 나는 사람이 훨씬 많고요. 한 10명이 이를 갈면 소리 나는 사람은 두세 명, 많아야 두세 명입니다. 그리고 브럭스 체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게 굉장히 얇은 건데요. 요걸 끼고 주무시면 다음날 이를 어떻게 갈았는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납니다. 이가 갈린 부분이 하얗게 벗겨지는데요. 이거를 일본에서 한 10,000명 정도한테 했거든요. 했는데 진짜로 이를 안 가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정상이에요? 근데 그 10명도 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좀 뭔가 우울증이 심하고 뭔가 이게 좀 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뭔가 스트레스 해소도 안 되고. 이갈이는 절대 뭐 병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그냥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답답하죠. 왜냐면은 환자는 모를 수 있어요. 환자는 모를 수 있는데 그분들이 치과를 다니잖아요. 검진도 가고 뭐 스케일도 받고 일반 뭐 치과 치료도 받고 어떤 분들은 입안에 치과 치료를 굉장히 많이 받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봐도 이를 가는 증거가 너무 많은데도 치과에서조차 이갈이에 대한 얘기를 해준 곳이 한 곳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치과 가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설문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갈이 뭐 이약물기 하나 안 하나 이렇게 체크하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거기 안 한다고 체크를 해요. 그럼 치과에서도 이 사람은 이갈이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냥 빼버리고 치과 의사조차도 이갈이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참 답답합니다. 저도. 이갈이를 치료해야 한다고 했을 때 환자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여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더 상담을 더 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치료를 하면 어떻게 좋아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치료를 납득을 하고 치료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고요. 치료를 받고는 싶은데 또 비용적인 문제로 치료를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그거를 별로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 자기는 지금 아직까지는 불편한 걸 없이 느끼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해도 그걸 와닿진 않죠. 와닿지 않기 때문에 치료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갈이를 방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대표적인 이갈이의 부작용이 치아. 우리는 이제 치아는 다 이제 거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치아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치아 마모인데요. 어떤 분들은 치아가 다 뭐 송곳니나 이런 데 다 마모가 돼가지고 납작해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이가 들다 보면요. 이 고경이라고 하는데요. 이쪽 부분이 좀 짧아져요. 그럼 나이 들어서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가 짧아지면요. 그리고 또 이가 시리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가 시리다는 분들 중에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잇몸하고 치아 경계 부위가 이렇게 패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그 딱딱한 부분이 패여서 이 안에 있는 예민한 부분이 노출돼서 시린 건데 치과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양치질을 세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양치질을 세게 해서 거기가 패였다고 그러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양치질을 아무리 세게 한다고 해도 치아가 패일 수 없고요.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양치질 세게 해서 치아가 패였다고 쳐도 만약에 그렇다면 잇몸이 먼저 거덜이 났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잇몸은 맨질맨질하고 상처 하나 없어요. 근데 치아가 왜 패였냐? 그게 이갈이 때문에 패인 건데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를 갈았는데 왜 치아 옆구리 부분이 패였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볼펜을 잡고 이렇게 구부리면 볼펜이 가운데가 부러지잖아요. 어떻게 부러져요? 옆구리가 터지잖아요. 치아 옆구리가 터진 거예요.
우리가 이를 꽉 물죠. 이를 간다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건데 치아는 상과 골짜기로 생겨서 이렇게 갈 때 어디가 걸리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부드럽게 갈아야 되는데 이게 어디가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럼 이쪽에 이런 힘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통 치과에서는 양치를 세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걸 해결 안 한 상태에서 뭐 보험 되는 재료는 얼마고요, 보험 안 되는 재료는 얼마고요, 보험 안 되는 재료가 더 이쁘고요, 뭐 이런 설명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떼울 때는, 메꿔줄 때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메꿔도요 잘 떨어질 수 있어요 하고 메꿔줘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해결 안 한 상태에서 그 어떤 재료를 메꾼다고 그게 잘 붙어 있겠어요. 멀쩡한 치아도 깨져나갈 판에. 이 이갈이 치료를 한 후에 거기를 메꾸는 게 순서예요. 그래서 치아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잇몸 문제. 당연히 세균 때문에도 잇몸이 나빠지지만 이렇게 옆으로 가해지는 힘, 수평력에 의해서 잇몸뼈가 내려가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근육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잘 때 이를 악물고 이 가는 힘이 깨어있을 때 무는 힘의 2배에서 10배거든요. 주위에서 보면요. 어깨나 목에 뭉쳐갖고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치료받고 나서 진짜 10명이면 10명이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받을 때만 시원해요. 또 금방 뭉쳐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열심히 받다가 에이 효과 없다. 그러고 안 받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요. 효과가 짧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짧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어깨목 치료가 뭐예요? 뭐 도수치료, 뭐 마사지, 뭐 침, 뭐 물리치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치료가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육은 언제 뭉치나요? 가만히 있는 근육이 뭉치지 않아요. 뭔가 무리를 해야지 근육이 뭉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안 하던 운동 갑자기 하고 나 그러면 다음날 엄청 근육통 생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솔직히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그 운동 안 하고 며칠 지나면 멀쩡해져요. 그래서 근육이라는 거는 물론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어깨목은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엄청 많이 쓰는 곳이거든요. 그럼 얘가 언제 쉬어야 돼요? 잘 때 쉬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요. 치아가 떠 있습니다. 거의 떠 있어요. 그런데 이 치아를요. 뭐 세게 물 필요도 없고요. 그냥 어금니 살짝 붙이고만 계셔보세요. 살짝 붙이고만 있어도 살짝 긴장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세게 물면요. 여기 힘이 더 들어가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면은 이렇게 물고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여기 힘이 많이 들어가요. 특히 이를 갈 때 걸리는 부분이 많을수록 이쪽으로 힘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어깨목이 쉬질 못하니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갈이가 어깨목 뭉침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심해지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한번 손바닥을 양쪽 관자놀이 쪽에서 이렇게 옆머리에 대보세요. 그런 다음에 어금니를 이렇게 앙앙 물어보시면 거기 근육이 볼록볼록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옆머리 근육, 축두근이라고 하는데 두통의 80%가 이 근육이 뭉쳐서 아픈 긴장성 두통입니다. 근데 이게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뭐 한의원이나 일반 병원에 가면은 여기 목에 뭉쳐서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뭐 경추성 두통, 뭐 만성 두통, 뭐 편두통, 뭐 스트레스성 두통, 하여튼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병원 가서 CT나 MRI 같은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상이 없대요.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원인이래요. 뭐 신경성이다, 스트레스성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두통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두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차성 두통이 있고 2차성 두통이 있어요. 근데 2차성 두통은 뭐냐? 원인을 아는 두통이에요. 예를 들어서 뇌종양이 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 뭔가 검사를 했는데 딱 원인이 파악이 돼서 나타나는 두통은 2차성 두통이라고 하고요. 1차성 두통은 뭐냐? 원인을 모르는 두통을 1차성에다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1차성 두통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이갈이 이악물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게 밝혀지면 이 2차성 두통에서 이게 2차성으로 오겠죠. 그리고 거기서 더 이제 심해지면요. 눈 주위가 뻑뻑하고 아프고 뭐 눈이 뭐 뻑뻑하다, 아프다, 심하신 분들은 막 눈알이 빠질 것 같이 아프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안과를 갑니다. 안과를 가면은 눈 검사를 해요. 그럼 눈에는 이상이 없대요. 그러면서 안과에서는 안구건조증이라고 인공눈물만 처방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물론 눈이 뻑뻑하고 아픈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눈 주위에는 근육이 뭉쳐 있어도 눈이 뻑뻑하겠죠. 그럼 눈 주위 근육이 뭉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눈 주위 근육에 힘을 많이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눈 주위에 힘을 가장 많이 줄까요? 인상 쓸 때입니다.
인상을 써보시면은 눈주에 힘이 엄청 가고요. 눈에도 압박을 많이 주는데 제가 이 얘기를 눈이 되게 아픈 분한테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그동안 궁금했던 게 풀렸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눈이 너무 아파서 안과를 가면은 눈에는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서 인공눈물만 처방을 해준 거예요.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거울을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주름이 잡혀있대, 아침에. 그래서 여기 왜 주름이 잡혀있나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밤새 엄청 이러고 자는 거예요. 당연히 눈이 뻑뻑하고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를 갈기 어렵고 할수록 더 힘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귀에도 문제가 있어요. 귀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대부분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이명, 귀 먹먹한 거. 이제 귀하고 관련되니까 어지럼증도 관련이 있는데요. 귀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비행기만 타도 멀쩡한 사람도 귀가 난리가 납니다. 왜냐? 귀는 압력에 굉장히 민감을 해요. 그런데 턱관절이라는 게요, 귀 바로 앞에 있어요. 이 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이비인후과를 갑니다. 그러면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면은 특별히 귀에는 이상이 없대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 합니다. 뭐 스트레스가 원인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아시는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이거 혹시 턱관절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치과 가서 턱관절 검사를 해보라고 해요. 그래서 환자분이 턱관절 검사를 치과를 가요. 갔는데 뭐 턱관절도 모양도 이상이 없고 뭐 아픈 데도 없고, 그럼 치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턱관절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치과가 아예 치료에서 빠져버립니다. 근데 이게 턱관절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귀 바로 앞에 턱관절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이 무는 힘이 더 세집니다. 그러면은 귀 쪽으로 가해지는 힘이 더 세지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 약물기 이갈이와 관련돼 있는 거고요. 또 만성피로. 요즘 여러분들 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개원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만성피로를 많이 이야기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도 피곤하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잠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자고 나면은 개운한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자고 났는데도 찌부덩하고, 특히 어떤 날은 뭐 이런 데도 막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럼 뭐 잠을 잘못 잤네, 뭐 담에 걸렸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날일수록 더 세게 물고 잔 거예요. 그런 날은 어깨목도 더 아프고 뭉칠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되게 피곤한 거예요. 밤새 힘을 많이 주고 잤으니까 피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성피로도 이 약물기 이갈이 이게 수면의 질과도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녹아내리는 잇몸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양치질, 매일 양치질 해주시고요. 특히 잠자기 전에 꼭 하셔야 되고,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술 먹고 들어오셨을 때 안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런 날일수록 더 해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단 음식이나 그런 것 좀 문제가 생기겠죠. 충치나 여러 가지. 양치질로는 또 안 되니까 치간칫솔이나 치실 같은 거를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닦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과에 가셔가지고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고 주기적으로 스케일링 받으면서 치석 제거하기.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갈이에 대한 측면, 이 약물기 이갈이에 대한 측면에 대한 예방도 필요합니다. 이갈이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갈이의 원인이 아직 정확히 밝혀진 건 없는데요. 예전에는 부종교합이라든지 이렇게 말초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갈아서 없애기 위해서 생겼다고 해서 말초적인 문제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예가시켜서 하는 중추적 문제가 정설입니다. 이게 또 스트레스와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스트레스가 원인이에요, 어쩌고저쩌고 스트레스예요 하는 얘기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고요. 이갈이가 왜 스트레스와 관련이 많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를 꽉 물고 막 갈잖아요. 그럼 그 수치가 내려가요. 스트레스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면은 처음 듣는 말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옛날부터 쓰던 말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말인데요. 이게 가만 보면 우리 조상님들이 되게 똑똑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말 있죠? 부은에서 이가 갈린다. 막 치가 떨린다 할 때 막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를 맨날 갈아요. 가는데 뭐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더 세게 하는 겁니다. 이갈이를 우리는 나쁘게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송곳니를 한번 봐보세요. 송곳니를 보면 원래 송곳니는 뾰족하게 생겼는데요. 어떤 분들 보면 앞니처럼 송곳니가 이렇게 납작하게 갈려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옆으로 움직여 보면 그게 또 아래 송곳니하고 그 위 송곳니가 납작하게 딱 맞물리는 거를
보면서 그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치아하고 잇몸 경계 부위가 이렇게 패여서 시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치아 경계 부위가 패이는 게 그것도 이갈이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혀 양쪽, 그러니까 이제 볼 안쪽에 이렇게 치아 흔적이 앞흔이라고 하는데 치아 모양으로 이렇게 자국이 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인해도 내가 이를 악물고 이를 가는지 알 수 있고요. 아래 치아 안쪽에 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 뼈가 튀어나온 게 무는 힘이 너무 센 분들은 그 내 몸이 얇은 뼈가 그 힘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뼈가 이렇게 자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를 갈다해서 엄청 세게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도 또 확인할 수 있고요. 하나는 이제 치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브럭스 체크라는 건데요. 요걸 되게 얇은 건데요. 요거 끼고 주무시면은 다음날 이를 어떻게 갈았는지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제가 보통 이거를 어떤 분들한테 하냐면 이것도 어차피 비용이 드니까 굳이 너무 증거가 확실한데 뭐 검사를 꼭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이를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염이 심하시대요. 비염이 심해서 입을 벌리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안 간대요. 근데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환자분들한테 눈으로 내가 일을 간다 안 간다를 확인시켜 드리는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제가 왜냐면은 환자분들이 납득을 해야지 치료가 되지. 환자분은 나는 일을 안 간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무리 일을 간다고 얘기를 하고 이갈이 치료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되질 않겠죠. 그래서 환자분들을 좀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는 용도로도 이 장치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어플에 보면은 이갈이 검사 어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하지 마세요. 왜냐?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어플들은 뭐예요? 소리 나는 거를 그 어플이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일을 간다 안 간다를 해주는 거잖아요. 10명 중에 이갈아서 소리 나는 사람 2~3명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물고요. 치아를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소리 나는지 안 나는지. 소리 안 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소용없어요. 이제 간혹 이제 그거 해보시고 아우 나 이 안 가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쓰지 마세요. 당장 치과에 가야 하는 심각한 이갈이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일단 이를 간다고 해서 무조건 이갈이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가 몸에서 열이 나요. 열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해열제 먹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열 나는 것 자체도 뭔가 우리 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몇 도 이상이 넘어가면은 다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해열제를 먹는 거예요. 이갈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를 간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갈이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면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작용이 이갈이 때문인지 모르는 경우가 또 태반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를 가는지 인지하신 분들 중에서 이갈이 검사나 이갈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던 분은 한번 뭐 굳이 뭐 내가 이 간다고 해서 당장 뭐 치과 가서 이갈에 대해서 검사를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치과 가실 일 있잖아요. 검진을 하신다든지 스케일링을 하신다든지 그럴 때 치과 가셨을 때 꼭 치과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면 얘기 안 해줘요. 물어보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물어봤는데 내 치아에 그렇게 치아 패인 게 있다든지 치아 마모가 너무 심하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치과에서는 얘기 안 해주지만 내 증상이 막 두통도 있고 어깨도 많이 뭉치고 뭐 턱관절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그게 혹시 이갈이하고 관련이 없는지는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족한테 끌려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를 갈아서. 왜냐면은 소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소리가 너무 커갖고 가족들이 야, 너 이렇게 이갈아서 치아가 멀쩡하겠냐 막 그래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데 의외로 환자분은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소리라는 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나하고는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치아가 많이 갈려 있어요. 그래갖고 이는 잘 갈고 있어요. 그런데 소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또 재밌는 게 그 환자를 데리고 온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안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가족은 자기는 이해 안 간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이갈이의 부작용 있잖아요. 그거 다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같이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셔가지고. 전혀 그런 거 모르고 계시다. 보통은 그 전에 오셔서 검사를 미리 해보시는 게 좋긴 한데 또 그러게 모든 분들이 하시긴 힘드니까 최소한 치과 가셨을 때는 좀 한번 치과 의사한테 물어봐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갈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스트레스 조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뭐 취미 같은 거 갖는 것도 좋겠죠. 평소에 이제 내가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취미라는 거 가지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요즘 스마트폰을 완전히 그냥 맨날 보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잠자기 전에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아무래도 그게 좀 각성되고 하니까 숙면하는데 좀 방해가 되고요. 주무시기 전에 반신욕이라든지 좀 릴렉스 해주는 거 있죠. 명상이나 이런 거 해주시고 아니면은 저도 요즘 좀 그러고 있는데
책을 한번 좀 봐보세요.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 30분보다 자는 거하고요. 책을 30분보다 자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릴렉스 할 수 있고 좀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술, 담배나 뭐 과도한 카페인 섭취 같은 것도 이갈이에는 도움이 되진 않죠. 그거는 조금 피해 주시고 줄여 주시는 게 좋겠죠. 각종 질환 유발하는 이갈이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일단 이갈이 치료라는 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구강내 장치, 스플린트라고 하는데요. 입에다 끼고 자는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종류가 엄청 많고요. 심지어는 인터넷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인터넷에서 사시면 안 돼요. 일단 이 스플린트라는 거는 딱딱한 걸 끼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치과에서도 말랑말랑한 장치를 껴줬거든요. 소리 안 나게 하고 치아 보호한다고 말랑한 장치를 껴줬는데 말랑한 장치를 끼고 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밤새 걔를 오징어 씹듯이 질겅질겅 씹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턱관절, 근육, 치아에 여러 가지 무리한 힘이 가해져 갖고 다른 문제가 생겨요. 절대 말랑한 거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를 못 갈게 하는 장치들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갈이 하면은 그냥 나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갈이 검색해 보시면 알아요. 이갈이 방지, 이갈이 방지 장치 이렇게 방지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심지어 치과의사도 이갈이 방지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럼 이를 생각해 보세요. 얘는 아까 스트레스 해소하라고 이를 갈라고 시켰잖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못 갈게 막아 놓으면은 그 힘이 다 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못 갈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갈이 부작용 있잖아요. 부작용이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갈이 치료라는 게 이를 못 갈게 하는 게 아니라 이를 잘 갈게 해서 그 부작용을 줄이는 게 이갈이 치료인데 이를 못 갈게 하면 부작용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소리만 안 나게 돼가지고 그냥 이를 안 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를 안 가는 거하고 못 가는 거하고는 천지차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 거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이런 두께가 있거든요. 두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를 꽉 물 때 여기가 이렇게 물질 못해요. 그래서 일단 머리뼈하고 턱관절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줘 갖고요. 일단 턱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당연히 그러면 귀로 가는 힘도 좀 줄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딱딱하지만 치아보다 약하기 때문에 치아 마모가 되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보시면은 이렇게 장치가 평평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위든 아래든 한쪽만 끼는데 보통 위에다 꼈어요. 그럼 아래치아가 여기서 쉽게 움직이게 해줘요. 쉽게 잘 움직이게. 그래서 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힘이라는 거는 어디선가는 해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벽을 꽝 때렸을 때 벽이 부서지면 여기가 좀 덜 아파요. 하지만 벽이 안 부서지면 여기가 더 아프죠? 그 얘기 뭐예요? 힘이 어디선가는 해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잇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럼 그 이갈이 힘이 잇몸으로 많이 갔다는 얘기고 어떤 분은 머리가 많이 아파요. 그럼 그 힘이 머리 근육으로 많이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 몸 대신 이 장치가 그 힘을 받고 망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의 역할은 이를 잘 가게 해서 힘을 분산시켜주는 역할. 그래서 내 몸을 쉬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스플린트라고 해서 이걸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톡스를 쓰는 방법도 있어요. 보톡스는 우리가 이제 미용적으로 많이 맞는데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뭐 주름을 없애거나 근데 주름도요 이 역할이 뭐냐면은 보톡스는 독이에요. 독을 희석시켜서 넣는 건데 무는 힘을 약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스플린트 자체를 꼈다고 해서 무는 힘이 약해지는 건 아니고요. 그 물었을 때 그 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보톡스는 무는 힘을 약하게 해서 나한테 오는 힘을 줄여주는 건데 그래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저 보톡스 맞고요. 이갈이가 없어졌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갈이가 없으신 게 아니고요. 무는 힘이 약해져가지고 이를 갈았을 때 나던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치과 의사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본인 이를 갈았는데 보톡스 맞고 이 안 갈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갈이를 너무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갈이 소리가 안 난다고 해서 이를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 힘을 줄여줌으로써 내 몸으로 오는 힘을 줄여주니까 이갈이의 부작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톡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각턱으로 많이 맞는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각턱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이 근육이 많이 커졌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이제 뭐 일반 뭐 피부과든 성형외과든 이런 데 가서 이제 보톡스를 많이 맞으시는데 그럼 거기 원장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뭐 오징어 같이 딱딱한 거 먹지 말래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오징어 같이 딱딱한 걸 많이 먹었으니까 여기가 커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라는 건데 의외로 여기 발달하신 분들 중에서 오징어 같이 딱딱한 거 안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왜 안 먹냐? 물론 맛이 없어서 안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는 그걸 먹고 나면은 너무 피곤하대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그러니까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피곤하냐? 근육이 많이 발달했다는 분은 근육 자체가 여기가 피곤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거기서 오징어 같이 딱딱한 걸 드시면은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커진 원인 중에 하나도 이약물기 이갈이 힘 때문에 커진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도 하나의 방법으로 쓰고요.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에 그 이약물기나 이갈이 힘이 잘 분산이 안 돼서 부작용이 더 크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부정교합 중에서 개방교합이라고
치아 앞니가 이렇게 붕 떠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은 그 힘이 어금니에만 닿기 때문에 힘이 분산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이갈이의 부작용이 더 세게 나타나고요. 또 과계교합이라고 그래갖고 치아가 많이 깊게 물리는 분들이 있어요. 깊게 물렸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를 갈기 어려워요. 이를 잘 못 가니까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치아 교정도 이갈이 치료의 한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갈이를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있나요? 치아 교정도요, 근본적인 거는 아니고요. 일단 이갈이를 병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뭐 근본적인 치료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갈이도 우리의 그냥 생리적인 현상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이갈이를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약하게 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인이 내 맘대로 조절하기 힘들잖아요. 이갈이 부작용이 진짜 심하신 분들 중에서는요, 학생인 분들 학교 휴학하고 직장인분들은 휴직하는 경우 있어요. 그럼 많이 증상이 많이 좋아져요. 그런 거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스플린트나 뭐 이런 장치를 가지고 그런 좀 힘을 줄여주고 그런 부작용을 줄여주는 쪽으로, 이갈이의 이제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줄이는 쪽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이갈이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교합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이를 잘 갈 때 부드럽게 갈기 어려운 분들이 좀 그런 게 많이 나타나는데, 아까 말씀드리던 스플린트나 치아 교정이나 이런 게 이제 이를 좀 잘 갈게 해서 그 힘을 분산시켜 가지고 이를 잘 갈게 해서 이제 부작용을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갈이 때문에 이제 치과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갈이 없앨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갈이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죽으면 안 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솔직히 똥 싸는 게 더럽고 귀찮다고 그래서 어디 병원 가서 똥 안 싸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냐? 그 역할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잘 못 쌀 때 잘 싸게 해주세요 하고 병원을 가요. 근데 이갈이는 사람들이 이 역할을 몰라요. 역할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어요?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순기능을, 스트레스 해소하는 순기능을 잘 이용을 하면서 이 부작용을 줄인 쪽으로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갈이 치료하면 더 이상 이를 갈지 않게 되나요? 보통 이제 제가 이갈이 치료하는 경우는 이제 이갈이의 이제 부작용을 줄여준다고 해서 하는데,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치아 마모나 치아 페임이나 이런 거는 환자분 스스로가 이게 좋아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느끼기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게 원래 그렇게 갈릴 때까지도 본인 잘 몰랐거든요. 치아가 마모될 때까지도.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근육에 관련된 것들, 뭐 어깨 뭐 뭉침이라든지 두통 뭐 이런 쪽은 이제 환자분들이 느껴요. 그런 게 확실히 좋아지니까. 근데 좋아졌다가 그런 게 세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재발이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이게 근육에 관련된 거는 완치가 없어요. 근육은 언제든지 무리를 하면 아픈 게 근육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이제 아팠다가 예를 들어서 맨날 두통약 먹다가 이제 두통약 안 드시게 됐어요. 그러다가 또 아파서 두통약 먹어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덜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거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좀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평소보다 무는 힘이 세지거든요. 그럼 거기서 힘을 줄여주더라도 나한테 오는 힘이 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증상이 더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보톡스를 한 번 더 맞던지 그런 식으로 좀 조절하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재발이라고도 말할 수는 있는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육이라는 거는 완치도 없고요. 언제든지 무리하면 아프기 때문에 평생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갈이가 임플란트 한 치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임플란트를 많이 했다. 그게 뭐예요? 뭔가 남들보다 치아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치아나 잇몸이. 그럼 그렇게까지 안 좋아졌던 게 뭐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물어봐요. 그럼 왜 이렇게 잇몸이나 치아가 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나이 드신 분일수록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아유 그냥 젊었을 때 관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 탓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도 말씀 많이 하세요. 아, 우리 집안이 원래 좀 그래요. 좀 유전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임플란트를 많이 했다, 그 얘기는 당연히 세균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갈이 같은 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치아나 잇몸이 나빠져서 임플란트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임플란트를 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치아나 임플란트나요, 이 수직적인 힘에는 강해요. 하지만 임플란트 실패의 거의 90% 이상이 이갈이 힘 때문이에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힘이 많이 가해지면요, 임플란트가 나중에 빠지거나, 어떤 분들은 임플란트 부러지는 분도 있고요. 그 초기 증상이 뭐냐면, 임플란트를 이렇게 나사로 이렇게 조여놓거든요. 그러면 임플란트 나사가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헐렁거려서 이제 치과를 가면 거기서 조여주기만 해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이갈 힘에 의해서 이런 나사가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교합 조정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조절을
좀 잘 해줘서 좀 근본적으로 치료해 줘야 되고, 그렇게 임플란트를 많이 하신 분일수록 아까 말씀드린 스플린트라든지 이런 이갈이 치료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런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지 임플란트도 더 오래 쓸 수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갈이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일단 치아 자체나 잇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평생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장치 같은 거를 필요하면은 저는 그냥 평생 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환자분들이 그래요. 이거 언제까지 껴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조건에서는 뭐라고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냐면은 지금 스마트폰에 케이스 끼고 다니시죠? 뭐 진짜 99% 끼고 다니시거든요. 스마트폰에 케이스 끼고 다니시는 동안은 이거 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솔직히 스마트폰 그거 오래 써봤자 몇 년 쓴다고 그것도 케이스에 껴갖고 이렇게 다 관리를 하시는데 여기는 그걸 안 하시냐 이거예요. 그것도 제가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스프린트 같은 이런 장치를 끼잖아요. 우리나라 치과의 한 절반이 없어질 거예요. 왜냐? 핸드폰에 케이스 안 끼고 다니시면은 아마 액정 장사가 논할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도 그 잇몸 질환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스프린트 하고 다니시면은 진짜 치과 질환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잇몸 질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망가지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평생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두통이나 근육에 관련된 문제들은 본인이 느껴요. 이걸 하시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서너 번씩 아팠던 두통이 한 달에 한 번 아프다는, 빈도나 강도가 줄니까 본인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매일 끼면 좋지만 좀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상황에 맞춰서 좀 그래도 일주일에 반 이상은 끼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술 먹거나 피곤할 때는 더 끼고, 좀 컨디션 좋고 할 때는 좀 안 끼고 하더라도 그렇게 관리하면서 평생 관리를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요, 시중에서 파는 거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말랑한 것도 많아요. 말랑한 거는 잘 때 이렇게 씻게 되니까 다른 부작용이 생겨 그러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스플리트는 치아 전체를 덮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파는 장치들 보면은 이렇게 앞니나 이렇게 어금니 쪽만 이렇게 덮는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끼면은 교합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 생각 그런 거 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이 이를 못 갈게 하는 장치예요. 이갈이 방지 장치. 대표적인 게 막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그걸 입에 넣고 앙 물어가지고 그걸 끼고 자는 거예요. 이를 못 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갈이의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장치들은 하시면 안 되고, 포인트는 뭐냐? 이갈이 스플린트는 이를 잘 갈게 해주는 장치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힘을 잘 분산을 시켜야 돼요. 이를 못 갈게 하는 장치를 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에서 파는 것 장치 중에서도요, 치아 본을 떠서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 치아 본 떠서 만드니까 나한테 맞춤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업체에서 우편으로 택배로 그 치아 본 뜨는 세트를 보내줘요. 그러면 자기가 그걸 가지고 본을 떠서 업체에 보내면은 거기서 장치를 만들어서 보내와요. 그러니까 와, 이건 좀 나한테 맞춰서 만든다 하지만 가만 생각하면 그 위에 본 하나만 떠서 만드는 거거든요. 보통 저희가 스프린트를 만들 때는 위아래 본을 같이 떠서 위아래 맞물림을 고려하면서 만드는데, 그런 장치는 위에만 본을 떠서 위에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씹히는 거를 생각 안 하고 만드는 장치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장치는 꼭 스프린트는 치과에서 만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인터넷에 이런 게 비용이 엄청 좀 저렴하긴 해요. 하지만 그걸 끼므로써 부작용이 생기면은 스프린트 비용 몇 배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저렴한 건 아닙니다. 이갈이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갈이를 한다고 해서 꼭 치료해야 될 거는 아니지만 이갈이에 부작용이 있으면은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가는지는 알고는 있지만 불편한 게 없으니까, 본인 스스로는 불편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갈이 치료를 안 받으시는데, 의외로 본인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 이갈이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갈이 때문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니까 이갈이 자체는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두통이나 어깨 뭉침 같은 거를 이갈이로 연관시켜서 전혀 생각을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증상에 본인의 증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이갈이 치료를 꼭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으신가요? 제 친구 중에서 이제 안과 의사가 있거든요. 그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두통이 엄청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갈이 때문일 수 있어 얘기를 했더니 첫 마디가 와이프야 안 가라,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다 해줬죠. 이갈아도 소리 안 난다 이런 얘기 다 해주고, 그래서 왔어요. 병원에 와서 검사했는데 이를 가는 흔적들이 치아에 다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 설명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스플린트하고 이런 걸 하고 나서 두통이 엄청 좋아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와이프도 의사예요. 그런데 그냥 전혀 이갈이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에 좀 최근에 오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턱이 아파서 오셨는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어깨목도 엄청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주일에 두세 번 마사지를 받으신대요. 그게 뭐냐? 그 효과가 마사지 효과가 한 2, 3일밖에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몇 년 동안 두세 번 마사지를 받는데 자기가 그 마사지 샵에 임대료를 내주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이갈이 치료를 받고 나서 그 마사지 샵에서 전화가 왔대요. 아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요즘 안 오세요? 요즘은 한 달에 한 번만 가신다는 거예요. 왜냐? 일로 가는 힘을 줄여놓고 여길 풀어주니까 당연히 효과가 오래 가겠죠. 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젊은 여성분이었어요. 30대 초반 여성분이었는데 어깨목이 많이 뭉쳐야 하고 오셨어요. 이상하잖아요. 어깨목이 뭉쳤는데 치과를 왔어요. 보통은 이제 뭐 턱이 아프던지 뭐 다른 뭐 스컬링 하던지 이런 것 때문에 오셔가지고 보면 어깨가 많이 뭉쳐 있어서 그런 설명을 제가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예 처음부터 어깨목이 많이 뭉쳐야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물리치료사예요. 자기가 진짜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봤대요. 다 해봤는데 너무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일을 관둘까 생각 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깨를 눌러봤거든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돌이에요, 돌. 제가 눌러본 어깨 중에서 그렇게 딱딱한 어깨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아니 어떻게 아픈 사람을 더 아픈 사람이 치료하고 계세요? 했더니 막 웃어요, 그분도.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여기가 워낙 아프고 본인이 물리치료사니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여기하고 여기가 관련이 있지 않나 하고 해서 오신 거예요. 일을 가는지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 다 해드리고 이 스플린트 하시고 치료하신 다음에 지금 일 잘하고 계세요. 많이 좋아지셨고요. 그분은 남편도 데리고 오셨어요. 남편을 왜 데리고 왔냐? 머리가 맨날 아프다고 한대, 머리가. 그래서 병원 가면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이상이 없다. 그래가지고 남편도 데리고 와서 치료받고 남편분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치과 와서도 이갈에 대한 관심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냥 솔직히 제가 대학 시절에도 생각해 보면은 치과대학에서도 이갈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정도만 이렇게 배워요. 그런데 제가 일본에 유학을 가가지고 저희 교수님이 이제 교합이나 뇌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론 쪽으로 좀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은 분한테 알리고자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당연히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됐고 치과에서도 당연히 치료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분들을 치료했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죠.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너와 나의 은퇴학교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갈이를 안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갈이 검사를 해보면 소리가 나지 않아 모르는 것이지 이를 안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갈이 부작용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치과에서 이갈이 검사를 꼭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치아, 구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관리하셔가지고요. 평생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